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아침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동안 속상하다라기보단 좀 심각하고 좀 어두운 이야기도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 소식도 어제 저녁 마지막 영상에 이어서 정말 신나고 빵빵 터지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녁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많은 어린 팬들이 임영웅님이 드라마에 등장한 장면을 무려 32편을 찾아내고 있다. 아마 어제 마지막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고 오셔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 더 빵빵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LA 현지에서 어제는 마트에서 등장했던 영웅님이 이제는 또 새로운 곳에 등장한 그 이야기까지 함께 연장선에 두고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야기 시작하기 이전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의 인생곡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면서 이렇게 원곡 가수보다 김광석의 리메이크 히트곡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다. 바로 임영웅 가수의 노래, 박창근 씨도 있었지만 영웅님의 이 영향력은 거의 압도적이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고 김광석이 95년에 리메이크 앨범 다시 부르기 2에 수록했던 노래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영웅님이 미스터트롯 본선 3차 에이스전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켰고, 이 당시 임영웅 특유의 서정적 보이스에 대중이 빠져들면서부터 그 인기가 가히 어마무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일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려는 순간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식들이 결혼할 때 부모의 심정은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정서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넥타이 메어주던 등의 가사는 우리 정서에 공감이 깊이 가는 대목이라 적혀져 있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임영웅님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모았고, 자연스럽게 원곡 가수 김목경 씨의 존재감도 다시 소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보컬로서 인지도는 높지 않아도 뮤지션으로서의 명성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두루 인정받는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알고 보니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불렀던 이 원곡자인 김목경 가수는 국내 블루스의 위상을 드높인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지금 영웅님이 새롭게 걷는 길이죠. 바로 싱어송라이터, 가수가 노래도 하고 곡도 직접 쓰는,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냈던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국내보다 외국에서 어찌 보면 1세대 K-POP 스타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블루스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세계 3대 음악 축제로 꼽히는 미국 멤피스 빌스트리트 뮤직 페스티벌에 초대되어 3일 동안 공연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 때의 모습 같기도 해요. 굉장히 기타리스트로서도 엄청난 면모를 보였죠. 그런데 이런 감성적인 노래를 불렀었다고 하니 참 독특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명곡이 원곡 가수보다 어떤 사람이 불렀느냐에 따라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리메이크 전성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고 김광석님이 불러 대히트를 쳤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한동안 빛을 보지 못했는데, 자, 이 2020년대에 들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직접 이 노래를 열창하면서 대한민국의 판도가 바뀌었죠. 이제는 영웅님의 원곡이 아니지만 항상 영웅님의 콘서트장에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들을 수 있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곡입니다. 이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펑펑 쏟는 그야말로 감성장인의 필살기 중에 하나인데요. 심지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필살기인지 노래를 부르던 임영웅님 스스로의 눈물도 터뜨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감성 짙은 노래로서 대중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선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리메이크 노래를 통해서 원곡 가수의 위상마저 다시금 기사화 시켜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노래가 가진 파워가 아닌가.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제부터입니다. 임영웅님의 이 파워가 노래에서만 증명이 되는 게 아니죠. 워낙 다방면에서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바로 이 드라마,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수많은 팬들이
찾아냈다고 해요. 그 드라마의 정체는 바로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투캅스라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뭔지 제가 한번 쭉 검색을 해봤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심지어 공중파 MBC에서 방영했던 2017년도부터 나왔던 드라마였습니다. 2017년도면 우리 영우님이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풋풋한 시절에 임영웅님이 직접 말했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말로 영웅님이 이 MBC 공중파 드라마에 조정석 씨가 나왔던 이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등장을 했을까요? 자, 이걸 팬들이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위에서 봐도 임영웅이다. 맞습니까? 야, 대단하지 않나요? 야, 저는 이게 30화가 넘는 드라마라서 제가 한번 분석할 겸 찾아볼까 했는데 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포기하고 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영상을 올리려고 검색하다 보니까 이 장면을 글쎄 영웅시대 분들이 찾아냈지 뭡니까?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여기 조정석 씨가 앉아요. 카페에서 이렇게 포커싱이 흐릿하잖아요. 여기에 원래 조정석 씨가 있는데 자리에 앉으면서 잠깐 안 나왔던 찰나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이제 캡처하는 건데 보니까 임영웅님이 지금 요즘 모습과 어찌 보면 더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여성분과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손에 자세히 보니까 하얀색 커피잔을 들고 있네요. 그 다음 모습을 보니까는 커피를 마십니다. 이게 바로 어제 영웅님이 아비앙도 이 시즌2 촬영 현장에서 말했던 바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커피도 없는데 커피 마시는 척 하면서 이렇게 홀짝였다 말을 했던 거 아마 어제 영상 보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못 보셨다면 어제 올라온 이 아비앙도 제작기 영상 영님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보고 오셔야 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보면 임영웅님이 이러한 말을 했죠. 자신도 엑스트라로 단역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패딩이 뚫릴 만큼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커피 안에 커피를 마셔야 하는데 정작 컵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행동을 했다.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장면이 이거고 더 웃긴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요 장면이 이제 영님이 등장한 건데 이게 정말 웃겼던 게 영상으로 보면은 영님의 입이 웅얼웅얼 하거든요. 그 왜 웅얼웅얼 하냐면은 앞에 앉아 계신 여성분하고 뭐라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이제 엑스트라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영웅님이 이 와중에 무한한 분위기를 좀 깨고 좀 자연스러움을 유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몇 마디를 해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 한 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여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살짝 보이십니까? 여기에도 여성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분과 단둘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명의 연인과 앉아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아니 내성적이라고 분명히 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내성적이냐, 처음 보는 여인들과 저렇게 이야기도 잘 나누는데 라는 댓글도 있고요. 앞에 앉아있던 여성분 도대체 누구야? 라면서 질투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 당시 때 영웅님과 이렇게 엑스트라를 촬영했던 이 두 분 소시 영상을 보면 꼭 메일로 제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이게 2017년도 드라마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이나 됐어요. 6년 차가 된 드라마인데 이때 기억할까요? 알고 보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엑스트라 아르바이트 할 때 내 앞에 파란색 니트 입고 앉아있었던 그 남자가 임영웅이래. 야, 이거 뭐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평생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닐까. 정말 재밌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렇게 낯가림이 심하다고 했는데 대화도 잘한다니 너무 웃긴다. 진짜 신기하다.
우리 영웅님 영화 개봉을 며칠 앞두고 이런 추억의 한 장면을 보게 되다니 이걸 찾아버리다니 대박이다. 어떻게 찾은 거냐? 라는 말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영웅님이 예전부터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왔다라고 했는데 나는 내심 그렇게 많은 걸 해봤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흔적들이 찾아지는 걸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정말 힘들지만 스스로 잘 이겨내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왔구나. 정말 본받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컨셉으로 뭐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누구처럼 방송에 나와서 뭐 이렇게 나는 과거부터 힘들게 살았다. 힘든 삶을 살았다. 뭐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다. 뭐 그런 말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런데 영웅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 컨셉이 아니라 팩트, 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 장면을 보면 요 당시 때, 요때 촬영했던 당시 때 영웅님이 또 남겼던 사진을 이건 또 어디서 찾은 거죠? 전 도대체 처음 보는 이런 사진을 팬티보인 제가 처음 보는 이런 사진을 어디서 찾아오시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요단에 검은색으로 받쳐 입었고 흰색 선으로 줄무늬가 되어 있고 파란색 니트고 덥웅이죠. 똑같습니다. 덥웅에다가 안에 검은색 폴라티였네요. 목 폴라티를 입고 있고 여기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 그리고 네이비색 컬러 니트까지 그야말로 누가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히어로였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참 잘생겼네요. 네, 이때도 참 잘생겼고 아마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슬슬 시작할 때가 아닌가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때부터 너무 잘생김이 뿜뿜 쏟아져 나올 때고 이때 이렇게 아마 경험 삼아 내가 어차피 나중에 가수가 되고 방송 일을 하려면 경험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당시 때 이렇게 엑스트라 출연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장면을 또 찾아내다니 아마 이 소식이 기사화되면서 정작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이 조정석 씨는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나왔던 드라마에 지금 그 임영웅이 그 유명한 탑스타 임영웅이 엑스트라로 나왔었어? 대박이다. 아마 요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을 법도 하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이렇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드라마에만 나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 보니까 임영웅님이 LA 현지에서 여기저기에서 그야말로 포착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건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임영웅님이 LA 갈비와 그 다음에 춘천 닭갈비 이 두 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이 LA의 형제갈비라고 굉장히 유명한 한인타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이 갈비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국 LA 형제갈비에 방문해서 식사를 했던 것이 요때의 모습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요때 식사를 하고 요렇게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어떻게 사장님이 촬영할 수 있었냐. 알고 보니까 이 식당 근처에 CCTV를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이 CCTV에 설치된 영웅님의 모습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린 걸 제가 찾을 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당시 때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영웅님을 비롯하여 스태프들이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다녀갔다.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다녀갔다고 한다. 근데 이 형제갈비만 들린 게 아니라 춘천 닭갈비까지 들렸다고 해요. LA에 이렇게 춘천 닭갈비집이 있거든요. 이곳에도 우리 히어로가 직접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게를 하시는 형님과 형수님 되시는 분이 굉장히 히어로의 팬이라고 해요. 굉장한 팬인데 하필이면 마주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마주치지 못해서 늦게나마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특히나 형수님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의 찐팬이라고 해요. 영웅시대 활동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근데 사진도 못 찍고 악수도 못 했고 너무 아쉬워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CCTV에 촬영된 영님의 모습이라도 아마 전달을 드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또 다른 가게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요때도 영님이 흰색 옷을 입고 이번에는 스태프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게 아마 춘천 닭갈비집이 아니었을까. 왜냐? 여기 보면 약간 좀 이렇게 평범한 식상 상차림이 보이고요. 요 두 번째 자리에 보면은 영님 앞에 뭔가 굉장히 붉은 것이 막 보이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요런 닭갈비 냄비 아닙니까? 예, 똑같이 생겼죠? 제가 볼 땐 그래서 아마 요 흰색 옷을 입고 갔을 때가 LA 춘천 닭갈비집을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렇게 흰색 티에다가 이 검정색, 제가 말했던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셀린느의 C가 적혀있죠? 셀린느의 자켓을 입고 갔을 때가 아마 LA 갈비 식당에 갔던 때가 아닌가. 그때랑 요때랑 같은 때인 거죠. 그리고 요때는 닭갈비집인 것 같다. 요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찌됐건 이때도 영님이 이 스태프분들과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한식파인 우리 임영웅님은 LA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한식을 해치워버렸다. 네, 한식을 해치워버렸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더 재밌는 거는 임영웅님이 이 당시 때 이렇게 매니저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매니저님과 식사를 하던 때의 복장을 보니까 그 당시 때 이 SBS에서 갑자기 들이닥쳤던 라디오 코리아 때 촬영했던 그때 영님이 입은 옷이랑 똑같은 복장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안에도 후드티가 아니에요. 반팔 티셔츠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은 옷을 다른 날 착용했던 게 아닐까. 왜냐면 보면 이때는 또 반팔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날이지만 영님이 어제 뭐 LA 한인마트에만 등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저렇게 다양한 식당에도 등장을 했었다.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님도 식사를 하고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머님과 이모님을 모시고 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팬분들은 영님이 한국에 빨리 오지 않아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저렇게 편안하게 간만에 휴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 마음이 편안한 것 같다. 푹 쉬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예쁜 마음을 가지신 영웅시대 분들의 반응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는 웅보 10이니까 빨리빨리 돌아와, 빨리 와야 돼 라고 막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영웅님이 푹 쉬고 오기를 배려하고 있단 말이죠. 역시나 영웅시대는 남다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이곳이 LA 현지 가면 유명한 춘천 닭갈비와 LA 갈비라고 합니다. LA 형제갈비 식당이라고 해요. 혹시나 LA 현지에 계시거나 이 한인타운 방문하실 분들은 꼭 이곳에 들리신다면 웅지순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의 사장님들이 굉장히 우리 히어로의 찐팬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하나 더 장면을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제 임영웅님이 닭갈비 식사를 하고 나가는 모습 같은데, 처음 보는 착장이에요. 처음 보는 흰색 자켓을 영웅님이 입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또 오늘 공개된 이 LA 마트에서 발견된 영웅님의 모습과는 또 조금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LA 현지 마트에서 보여줬을 때는 그때도 흰색 옷이었지만 자세히 보면은 뒤에 LA라고 크게 써 있었고, 그거는 자켓이 아니라 좀 가디건 형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 입고 있는 건 조금 라이더 자켓 형태의 좀 자켓이다. 가디건이 아닌 것 같다. 새로운 착장으로 영웅님이 LA를 즐기고 있으니 아마 당장 오늘 또는 내일 중에도 영웅님이 귀국하지 않는다면 또 새로운 모습에, 새로운 현장에서 포착되는 우리 영웅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동선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영웅님이 요번 주에 귀국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제가 애신한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히어로가 사실 인스타그램에 공개를 했었잖아요.
LA 아비앙또라고 전 당연히 곧 귀국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또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귀국을 안 하고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어제 LA 마트에 방문했던 영님의 모습이 등장했는데 또 그와 동시에 영님이 이렇게 LA 닭갈비집 또 LA 갈비집에서 목격되는 모습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임영님이 아직 LA 현지에 남아서 휴식을 취하며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때는 뭐 식사만 했지만 보통 돌아다니고 있는 히어로의 모습을 보면 항상 카메라가 대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 컨텐츠를 촬영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소식을 접한 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어요. 과연 히어로가 LA에서 한국으로 바로 귀국하지 않는 뭔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중요한 내막이 있겠다. 뭔진 몰라도 기대가 너무나 된다. 네, 이런 반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LA에서 단순히 휴식을 하려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단순히 유튜브에서 끝날 것인지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초특급 이벤트가 될지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작은 소식 하나에도 수많은 팬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임영웅님의 위상이 드러날 마지막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스페인 유튜버. 이 스페인 유튜버가 이번엔 영웅님의 I'm not the only one 이라는 팝송 노래를, 팝송 노래를 리뷰를 했어요. 이건 좀 의미가 남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임영웅님이 불렀던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임영웅님이 부른 팝송을 리뷰했다. 자,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영웅님의 I'm not the only one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몰입해요. 굉장히 몰입하고 많은 팬분들이 이분에게 굉장히 많은 링크를 보내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링크를 보고 지금 리뷰를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곡 가수의 노래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이질감이 없다고 해요. 임영웅 가수만의 스타일로 부르고 있고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고음, 저음 모든 부분에서 진지하고 모든 부분에서 노래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다라고 극찬 평가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한국 노래가 아니라 바로 팝송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막을 몰라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몰라도 너무나 잘 들리고 임영웅님의 발음은 여전히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워낙 이 노래가 사실 유명했던 샘 스미스의 거의 주제곡에 가까운 팝송이기 때문에 스페인이건 유럽이건 미국이건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노래를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냉정한 평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튜버가 뭐라고 하냐면 역시나 그는 내가 아주 좋아하고 있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창법도 좋지만 이미 타고난 목소리가 매우 훌륭하다. 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부르는 이 팝송에 굉장히 몰입을 하며 완전히 푹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현장의 팬분들을 보고 그의 노래를 듣는다면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부드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영웅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생크림 한 스푼을 탁 끼얹어 놨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임영웅님의 노래가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데 이 스페인 유튜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노래에 그냥 흠뻑 빠져있고 정말 노래 자체에 푹 빠져든다. 정말 가슴이 설레일 만큼 너무 좋았던 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근데 이 노래 리뷰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너무너무 좋은 목소리, 그리고 이런 목소리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이 리뷰할 수 있게끔 영웅시대 분들이 링크를 남겨주고 응원 댓글을 해주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런 해외 유튜버들이 많이 증가를 해야 임영웅님의 이 노래에 대한 위상이 해외에도 쭉쭉쭉 번져나갈 거라고 했는데, 자, 이 스페인 유튜버는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영웅님의 노래 리뷰만 던졌다 하면 몇만 뷰씩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보통 영상들의 조회수가 1000회가 나오기도 어려운데 영웅님의 노래 리뷰가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 아마 이분은 계속해서 영웅님이 불렀던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웅님의 정규 앨범 노래를 제외하고도 정말 엄청난 수의 커버곡을 불렀기 때문에 그 노래 리뷰만 다 해도 제가 볼 땐 1년이 훌쩍 지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유튜버들이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해외에서 증가가 된다면 그것이 글로벌 영웅시대가 늘어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도 조금 빠른 시각에 소씨가 찾아 들고 올 생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나아가서 소씨 어머님의 채널 도대체 어떻게 보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소씨의 채널에 있는 영상 아무거나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맨 위에 댓글들 맨 위에 제가 항상 이렇게 고정을 해놓잖아요. 고정 댓글. 여기에 있는 요 링크들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은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니인 이 수호맘님이 등장을 한다. 요거 알아두시면 아마 더 참고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해요.